자, 그 아래 디스플레이 폼에 초당 사용이 되는 프레임 개수. 자, 역시 원하는 형태의 프레임 개수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위에서 설명을 했던 타임 베이스와 동일하다는 거. 자, 기억하십시오. 자, 타이틀 세이프 에리어와 액션 세이프 에리어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편집을 할 때 모니터에 보여지는 화면을 보면서 편집을 할 것입니다. 자, 그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화면, 즉 컴퓨터에서 보여지는 화면은 실제로 텔레비전 화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컴퓨터에서 보여지는 영상이 텔레비전 모니터를 통해서는 한 10% 정도의 영역이 잘려서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텔레비전 사이즈가 컴퓨터에서 보여지는 화면 사이즈보다 작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편집을 할 때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영상 작업이라면 그 사이즈에 맞는 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령 화면의 가장자리 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이 텔레비전에서 잘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자막과 같은 중요한 작업을 할 경우에 자막이 텔레비전 모니터를 통해서 잘려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의 타이틀 세이프 에리어가 바로 자막이 잘려나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영역을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테지만 자, 나중에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타이틀 세이프 에리어 영역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또한 액션 세이프 에리어도 마찬가지로 자, 현재 10%로 되어 있는데 텔레비전 모니터에서 나타나는 그 비율, 즉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자, 지금의 이 비율은 텔레비전 모니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재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지금의 이 규격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그냥 사용을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아래로 내려와서 오디오. 자, 오디오 음질에 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샘플 레이트는 현재 44,100Hz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의 이 수치는 44.1kHz와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 밖에 32,000Hz, 즉 32kHz, 48kHz, 88.2kHz 등 다양한 오디오 샘플 레이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아래 디스플레이 포맷은 오디오 샘플과 밀리세컨드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자, 역시 기본적으로 오디오 샘플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그냥 기본적인 오디오 샘플을 사용을 하시고요. 자, 지금 설정된 값을 자, 나중에도 두고두고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프리셋 목록으로 저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씩 해보시고요. 자, 그 아래 로케이션. 자, 로케이션은 자,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한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모든 설정이 끝난 후에 OK를 하고 실제로 작업을 했을 때 그 작업된 내용을 저장을 할 때 최초로 열리는 자, 그 경로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드라이브와 어떤 폴더로 저장을 할 것인지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로케이션의 경로가 달라졌는데요. F 드라이브의 동영상 강좌 안에 프리미어 프로 폴더 안에 파일이 저장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저장을 할 때 자, 우리가 원하는 경로를 새로운 경로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최초로 사용이 되는 그 경로를 자, 미리 설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사용이 되는 경로가 있다면 자, 지금의 이 로케이션을 통해서 자,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저장되는 파일의 이름을 자, 미리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이름을 부여하고요. 자, OK를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참고로 실제로 작업을 하는 작업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 반드시 저장될 파일명을 입력을 해야 합니다.
자, 커스텀 세팅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제너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그 아래 캡처. 자, 캡처는 촬영된 영상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상에 보관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드디스크 상에 파일로 보관이 되어 있을 때만이 자,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반드시 이 캡처라는 것은 영상 편집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행이 되어야 할 그러한 작업입니다. 자, 이 캡처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캡처를 할 것인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캡처 포맷. 자, 단순히 캡처 받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DVIE 1394라고 되어 있는데, 자, 1394 방식으로 캡처를 한다는 것이죠. 자, 요즘에 디지털 6mm 캠코더를 보면은 1394 단자가 있죠. DV 단자라고 하는데, 이 단자를 통해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1394 캡처 카드를 통해서 캡처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방식으로 캡처를 한다는 것은 DV 포맷을 가진 AVI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1394 밖에 없는데요. 자, 만약 여러분은 1394 카드를 통해서 캡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DV스톰이나 RT2000과 같은 다른 편집 보드를 통해서 캡처를 한다면 그 해당 모델의 목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록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참고로 다른 편집 보드를 통해서 캡처를 하는 분들이라면 해당 편집 보드의 사용 설명서를 참고를 하십시오. 자, 캡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비디오 렌더링. 자, 비디오 렌더링. 자, 여기서 렌더링은 화면을 인식하는 자, 그 과정을 말하는데요. 자, 우리가 편집을 한 후에 파일로 만들어주거나 작업한 내용을 중간중간에 미리 보기 할 때 자, 렌더링을 합니다. 자, 렌더링을 통해야지만이 정상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렌더링을 할 때 컴프레서, 즉 압축을 하는 방식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기본적으로 시네팩 코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네팩은 옛날에 주로 사용이 됐던 자, 그러한 압축 방식입니다. 코덱이 바로 압축이라는 것이죠. 자, 그 밖에 인디오, 인텔,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RLE, 지금 설명한 방식, 즉 코덱은 과거에 많이 사용이 됐던 그러한 코덱입니다. 자, 요즘은 코덱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자, 지금의 이 방식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맨 아래에 none이라고 있는데요. 자, 압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압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 원본 상태로 그대로 파일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원본 상태로 그대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 화질의 열화, 화질의 상태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지만 파일의 크기, 즉 용량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자, 가령 색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1분 정도의 동영상 파일을 만들어졌을 경우 수 기가바이트의 용량으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거대한 파일을 관리를 하기가 자, 다소 어려운 점이 있겠죠. 자, 요즘에는 같은 AVI 파일을 가지고 편집을 한 다음에 파일로 만들어 줄 때 캡처 받을 때 사용이 됐던 DV 포맷으로 파일을 만들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지금의 화질과 용량은 자,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 컬러 뎁스. 자, 역시 영상에 사용이 되는 자, 컬러 수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의 이 컬러 수는 자, 컴프레스 목록 중에서 어떤 코덱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시고요. 컴퓨기어는 해당되는 코덱의 속성과 자, 해상도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자, 그러한 기능입니다. 비디오 렌더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디폴트 시퀀스. 자, 시퀀스라는 것은 전체의 작업, 즉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는 작업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데요. 즉 완전한 하나의 작업을 뜻하는 것이죠. 자, 이 하나의 프로젝트에서도 여러 개의 작업을 분리를 해서 작업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분리되는 하나하나를 시퀀스라고 합니다. 자, 이 시퀀스에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자, 그런 기능인데요. 자, 비디오. 자, 비디오는 자, 비디오 트랙을 말합니다.
자, 트랙을 사용을 하는 개수, 현재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개수는 증가 혹은 감소할 수 있고요. 자, 오디오 마스터, 자, 스테레오 혹은 모노로 사용할 수 있고요. 5.1 채널의 DVD, 돌비 서라운드 방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노로 사용이 되는 사운드 트랙의 개수, 스테레오에 사용이 되는 사운드 트랙의 개수, 5.1 채널에 사용이 되는 사운드 개수 등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자, OK를 하고 자,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OK. 자, 적용을 하니까 자, 이제 실제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 창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작업 설정, 즉 프로젝트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작업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 지금의 이 작업창의 위치나 크기 등이 서로 다르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즐겨 사용을 하는 작업 스페이스를 설정을 해주는 방법을 끝으로 지금의 강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자, 타임라인은 자, 요 정도 크기, 자, 프로젝트 창은 요 정도 크기, 자, 모니터 또한 자, 요 정도 크기로 사용이 되고요. 자, 인포, 히스토리, 자, 그리고 툴박스. 자, 이와 같이 자,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배치를 해 놓은 다음에 자,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 세이브 워크스페이스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적당한 이름, 자, 제가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 디캠직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자, 세이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디캠직이라는 새로운 목록이 생겼는데요. 자, 지금의 이 프리미어를 다른 누군가가 사용을 하는데 자, 그 사용자는 타임라인을 자, 이렇게 위로 올려놓고 모니터를 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놓고 사용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자, 다시 내가 이 프리미어를 사용을 한다면 자, 다시 재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자, 이전에 저장을 해 놓았던 자, 이 목록을 선택을 하면 자, 어떻습니까?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워크스페이스를 사용을 한다면 즐겨 사용을 하는 작업 공간을 언제 어느 때나 해당되는 모습으로 쉽게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촬영된 영상을 캡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